님, 푸른 야자수님,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잘 들리는 것 같고, 뭐, 오늘은 돌직구 내용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주시장에서 주식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타이틀에 맞는 이야기만 하고, 시장 상황, 그리고 해외 시장 움직임, 뭐 이런 부분 조금 언급하고 간단하게 마감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타이틀에서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일 때 개인 투자가가 가장 힘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이야. 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힘든 상황을 갖고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주식이 지금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고점 근처 라인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박스권이야. 시장 지수는 멀쩡해.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조금 더 세고, 그죠? 여기서 박스에서 조금 더 상승해서 여기가 박스인데 박스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이고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했으니 여러분도 수익 많이 나셨어야지. 전부 다. 그죠? 아니면 손해가 거의 없어야지. 그죠? 지수를 바라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가 왜 이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의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건 수익 많은 실전 매매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시장에 금리와 이별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금리에 뭐 노래를 하다시피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응? 1월 달에 1월 말로 낙폭과대 순환 반등은 마무리다. 2월부터는 주도 섹터가 움직인다. 그 주도 섹터에 2차 전지라고 남들이 얘기하는데 2차 전지 전부가 아니라 IRA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양극재와 그 관련, 리튬 관련 주식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이 올랐지. 그죠? 너무 많이 올랐죠? 맞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섹터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 2단 상승까지 올라오게 되면 개인 투자가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영역대에 와 있는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만 바라보면 내 종목도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아.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에 우리 회원님들이 들어오신 분 중에 6개월도 안 되는 초보 투자가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어느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처음 매수했던 가격보다 10%가 더 올라가 있다. 10%가 더 오른 주식을 사고 싶지 않은 거죠.
본인이 처음 산 주식에 10%가 올라가 있는 주식을 사기 싫어할 초보 투자가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반면에 내가 산 주식이 5%, 10%를 떨어지면 그 주식을 더 사고 싶어 해.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응?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여기서 10,000원에서 15,000원, 20,000원에 샀는데 10%가 올라갔어. 예? 그 주식은 사기 싫고 내가 10,000원에 산 주식이 8,000원, 9,000원 떨어졌어. 그 주식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주식을 팔아서 내려온 주식을 사게 돼. 그게 초보 투자가들이 제일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쉽게 빠지는 함정. 그래서 내 계좌에, 왜냐하면 이 현상이 왜 발생을 하냐면 내 계좌에 어느 주식 해서 한 5종목에서 7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1억 기준. 저는 1억 기준, 자산 1억 기준 7종목을 넘어가면 그건 주식에 실패하는 길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종목 수가 많을수록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고, 자신감이 없는 종목으로 종목 수만 백화점을 차리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5%, 5%씩 들은 종목이 올라가면 그저 만족하고, 떨어지면 그 종목을 더 사고. 매일매일 방송에서, 증권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종목 조금 요거 사보고 저거 사보고 요거 사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3, 40종목 되고, 그게 개인 투자가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내가 자신 없으면 주식을 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주식을 그죠? 더 밀려도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을 때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그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그냥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계좌는 올라간 종목은 하나도 없고 떨어진 종목만 퍼대기로 안고 가고, 그러다가 그 손실이 30%가 넘어가면 계좌가 방치가 됩니다. 계좌가 방치가 돼. 쳐다보기도 싫어. 그죠? 언젠간 가겠지. 그러다가 뭐해? 저쪽 방송에서 막 오른 종목을 이야기해.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지? 올라간 종목, 시장 이렇게 박스권인데 100%, 150% 올라간 종목을 이야기해. 그러면 그 종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찔끔 올라도 팔고, 찔끔 내려도 조종을 보여도 팔아. 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흔들릴 때 버틸 수가 없어. 그죠? 흔들릴 때 버틸 수가 없어. 개인 투자가가 가장 함정에 빠지는 이유, 제가 그 초보 회원님들은 근데 당연히 초보 투자가분들은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겪어야 될. 우리 그 회원님 제가 탓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해. 옛날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제가 키움증권 전문가였을 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10월 한 달만 마이너스 36% 떨어졌어요. 2008년 10월 달에 한 달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아랫꼬리를 달았지만 마이너스 36%. 종합주가 지수가 종목이 아니고,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응? 한 달에 종합주가 지수가 36% 떨어졌다는 건 웬만한 종목들은 한 달 만에 70%가 깨졌다는 거야. 응? 그때 왜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냐면 그때 10월 1일 날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10월 1일 날 제주도에 계신
어느 사모님께서 제 방에 들어오셨어. 10월 1일 날. 그런데 계좌 주문을 내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었어. 계좌만 개설하고 돈만 넣고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었어. 그 10월 1일 날 36%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날, 그 달에 그분 수익률이 15%였어. 플러스 15% 수익.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아이디도 저는 기억을 해. 가로 시작하는 세 글자 아이디인데. 왜? 저는 회원님이 막 이렇게 요란하게 회원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 소수 정예. 저를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만 저는 원해. 어중이 떠중이도 싫고. 그래서 키움 땐, 그죠? 제가 아까 보셨잖아. 타이틀에. 응? 키움증권에 있는 2005년에서 2013년까지 고객 수익률로 1등을 거의 맡아놓고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증명하시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2월 달에 그렇게 2차 전지는 제가 2020년부터 계속 주장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 2월 1일부터 출발한다. 출발하니까 주도 섹터로 가야 된다. 낙폭과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죠? 뭐 이야기를 했습니까? 응? 2차 전지의 양극재, 이제 딱 종류가 있다. 경쟁력 있는 1등. 누구예요? 에코프로 BM. 응? 2월 1일부터 출발한 주식들이잖아.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그런데 LNF는 전 싫어한다 그랬지. 그 이유도 얘기를 했고. 코스모 신소재. 이게 양극재. 포스코 케미칼.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작년에 연봉으로 안 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지. 올해는. 그죠? 올해 덜 올랐잖아. 응? 제가 작년부터 계속 포스코 케미칼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 알고 계실 거야. 올해는 에코프로비엠이 90% 오르는데 얘가 46%밖에 안 올랐어. 장중에 50%밖에 안 올랐어. 올해. 그죠? 왜? 작년에 이미 25%를 올랐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장중에는 60%, 65%까지 올랐었지만, 그죠? 다른 애들은 에코프로 BM은 작년에 조정 보였었잖아. 나노신소재도 소폭 강세 보였고, LNF 조정 보였고, 그죠? 그런데 양극재가 간다고 동박을 사고, 그죠? 그러면 그 폭 자체가 줄는 거지. 거기에 첨가제 쪽에 나노신소재, 그죠? 이게 대장. 그리고 핵심 광물 쪽에 에코프로, 코스모화, 그죠? 이게 대장이야. 그러면 얘네가 막 떨어져가지고 테마처럼 막 급락한다? 그렇지 않아요. 올라갈 이유가 확실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어. 조정 받으면 기간 조정을 좀 나오겠지.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주식을 매매할 때 싸다고 사지 말아라, 주식을.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을 그리는데 싼 주식은 없는 거예요. 응? 자, 싼 주식이라고 하는 건 언제 발생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예기치 않게, 그죠? 예기치 않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불거져가지고 갑자기 테러가 났어.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들이 다 떨어져. 너나 할 거 없이. 그죠? 펀더멘털엔 큰 지장이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전쟁의 위협이 갑자기 확 몰아쳐가지고 투자 심리가 냉각이 돼서 전부 다 매도해. 그러면
좋은 기업이든 실적이 있는 기업이든 실적이 없는 기업이든 성장을 하는 기업이든 성장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든 일단 매도하고 보자. 현금화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좋은 종목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낙폭 과대 종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같이 종목이 떨어질 때 그때가 낙폭 과대 준 거예요.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게 지금 낙폭 과대입니까? 올해 들어서 낙폭 과대예요? 아니잖아. 그죠? 오히려 코스닥은 더 올랐고 코스피는 박스야. 2400에서 2500에 박스다고. 뭐야 저게? 그죠? 박스권인데 내 종목이 더 내려가고 있다. 그럼 뭡니까? 지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개인 투자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어떻게 생각을 해? 야, 지수가 박스권이고 내 종목이 마이너스 계속 나고 있지만 저기 보니까 에코프로가 오늘도 저 고점에서 15% 올라? 양극재 저런 게 2차전지가 많이 올라? 광물주가 많이 올라? 이제 저런 거 떨어지고 내 마이너스 계속 나는 종목 부분이 올라갈 거야 라고 편안해. 왜? 지수 급락이 아니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이 이럴 때는 겁내합니다. 무슨 얘기냐?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퍽퍽 떨어져.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니까 내 종목이 또 떨어지고 내 종목도 떨어지니까 매도도 할. 왜?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잖아. 급락하잖아. 그러니까 내 종목이 좋든 안 좋든 비중을 줄이게 돼.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이야. 안 줄여요. 응? 오히려 2차전지 양극재 팔아서 이런 떨어진 종목 살걸? 그죠? 제가 적나라하게 보여줄게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저는 그런 매매 절대 하지 못하게 아까 처음 초보 투자가이신 우리 회원님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도 제가 금요일 날 그 얘기했어요. 응? 보유한 거, 안 좋은 거 줄여서 좋은 종목, 수익 나는 종목으로 바꿔라. 그러고도 15% 올랐어. 13%. 이틀 만에. 응? 문제아들 버리고. 아깝지.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산 가격을 시장은 여러분들이 10만 원에 샀는데 5만 원까지 떨어졌는지 10만 원을 샀는데 3만 원까지 떨어졌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준다. 응? 시장이 봐줘요? 여러분들 10만 원에 샀으니까 시장 기다려서 다시 7만 원, 8만 원까지 올려주고 그죠? 그거 기다리냐고, 기다려주냐고, 봐주냐고. 우리가 골프를 하면 저는 골프를 제일 좋아해요. 운동 중에. 그런데 응? 아마추어 처음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뭡니까? 핸디도 주잖아. 그죠?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한 달 되신 분이든 5개월 되신 분이든 10년 있는 분이든 전업투자가든 아니든 봐주지 않아. 여러분들이 화장실 간 거 안 봐줘. 여러분들이 매수 매매한 거 그 단가 사는 순간 잊어라. 사는 순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샀는데 그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샀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샀든 아니면 남의 말을 들어서 샀어. 그러면 사서 떨어지면 끊임없이 의심해라. 내가 무엇을 잘못 판단해서 산 건지. 그죠? 내가 무엇을 잘못 판단해서 산 건지. 왜 시장보다 못한 건지. 그냥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렇게 마음 놓고 기다리다가 어떤 꼴 나요?
핵심이 제가 비교 드린 거잖아요. 뭐? 카카오 꼴난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 카카오를, 전 카카오 보신 분들, 저하고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응? 이거 내려와서 지금 보니까 매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김기수 주식도 스토리 유튜브에서 가보세요. 이때쯤에 다 매도했지. 응? 절대 이거 쳐다보지 말라고. 카카오 이제 끝났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 응? 그리고 줄줄줄줄줄이잖아. 이때도 싸다고 느꼈을 거고, 이때도 싸다고 느꼈을 때고, 이때도 싸다고 느꼈을 거고. 그죠? 이렇게 몇 번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엔 쳐다보기도 싫어지지. 쳐다보기도 싫어져. 그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보니 뭐해? 이거지 박스.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 기다리면 됩니다. 조폐공사 사장인 아들 딸이면 기다려야지. 그죠? 조폐공사 사장 아들 딸이 해서 돈이 무진장 많으면 주식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주식을 방치하는 순간 끝난다. 주식하지 마셔야 된다. 아시죠? 내가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 이 라인에 들어오면 여기까지 내려온 걸 여러분들이 가격 15만 원에 사셨다, 13만 원에 사셨다 그러면 어떻게 팔라리겠어? 그때 제가 하나 딱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시간을 얼마까지 소요할 거냐? 그리고 그 비중을 내가 100주를 들고 있다면 30주라도 먼저 줄여봐라. 지금 이 자리에서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고. 초보 투자가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거를.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방송인들이 또 조장을 해. 반도체 기다리면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올 겁니다. 응? 시간을 참고 기다리세요. 다 기다리래. 다 기다리면 언제 올라올 건데 시장보다 못한 애들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이때 제가 왜 이거를 비교를 드렸는지 아세요? 이거 왜 이게 언제적 자료야? 이건 지지난주 자료인데. 그죠? 응. 이번 주 게 아닌데. 잘못 갖고 왔네.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더 서두르다가 이건 지난주 자료잖아요. 그죠? 지지난주. 지난주는 3일절이라서 안 했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주도주 한 번 놓쳐본 적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키움에서 그렇게 10년을 넘게 수익률 1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그거였고. 이게 아닌데. 이게 이번 주 건데. 이거 비교 드릴 때, 그죠? 요 21만 원 이 양봉일 때, 이게 2월 15일 날 돌직구 타이밍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이야. 그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21만 원대야. 그죠? 2월 1일 날 출발을 했고, 여기까지가 1차 상승이야. 그리고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응? 그때 카카오는 요 모습이었어. 여기였어. 요 동그라미 원 있는 자리. 내려왔죠?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2월 15일 날 도직구 타이밍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응? 한가해서 저는 이거 에코프로를 무지 사고 싶었거든. 응? 그런데 우리는 양극재에 많은 분은 90%, 적은 분은 50%를 들고 있었어. 그거를 팔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것도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그죠? 나머지 5%, 10%씩 들고 있는 건 다른 섹터의 예비 후보들이고, 기본이 50%에서 90%까지 들고 있는데 얘를 살 돈이 없어. 저는 주식을 한 종목을 매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안 삽니다. 뭐 매일 올라가는 종목 있다고 매일 종목 사면 뭐예요? 종목이 넘쳐나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드린 거야. 이 종목을. 이게 비싼 게 아니라고. 그래서 리튬 관련 설명을 여러분들께 했었던 거라고. 힌트 받으시는 분은 이걸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공개방송 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거고 이건 많이 싸다고 생각할 겁니다. 카카오는 많이 싸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은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게 테마주입니까? 아니에요. 테마주. 뭐예요? 실적 성장주예요. 실적 성장주. 실적이 성장하지 못하는 성장주가 아니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라고. 그게 IRA와 CRMA를 만나서 물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다음 주 3월 14일 날 CRMA 나오고 그리고 IRA 세부 시행이 3월 달에 나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레이스를 갚는 거지. 그러다 하면 이제 단기 조정이 오겠지. 그죠? 그러면 그 단기 조정에서 다음 또 섹터를 공략을 하러 준비를 할 거냐? 내가 마지막까지 이 주도 섹터 라인을 공략을 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선수들은 알아. 왜? 지금 구역은 뭐예요? 3단 상승 구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그래서 저도 뭐예요? 여기서는 추천하지 않아. 왜? 기간과 가격 조정이 일정 정도 나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다만 그렇다고 지금 시크릿컬 업종을, 게임 업종을, 플랫폼 업종을 이런 쪽을 사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가격이 싸지 않으니까. 그죠? 차라리 종합주가 지수까지 많이 빠져서 내려오는 거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뭐에 매매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게 주도주 매매의 기본인 거예요. 이제 이거 말고도 제가 자료를 그제 무진장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자료도 많이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 그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정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의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더워. 화면 아까 시커먼 게 잠깐 있었던 건 내가 그 공유 잘못해가지고 시커먼 거였었는데.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이거 찜질방 만들어.
그래요? 목소리만 나와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태 그럼 헛했잖아. 아닙니다. 차트는 못 보셨겠지만. 어, 놓으시고. 뭐? 그러니까. 돌직구. 더워. 진짜 여기 사우나실이야. 뭐 찜질방 입고 가는데. 미리 얘기해 주시지. 여태 설명을 다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근데 김 기수는 그죠? 간단히 안 되네. 벌써 40분이 지났네. 응? 이쪽 유튜브 쪽은 다 그 화면이 나갔는데 여기 이 MTN 쪽은 화면이 안 나간 모양인데 나중에 유튜브 쪽 라인 부분을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 되니까 그죠? 핵심 그 이야기 이제 마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주식에서 이제 검증을 해야 돼.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검증하라리잖아요. 그죠? 저는 제 섹터가 움직이지 않고 종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야기도 안 해요. 제가 엊그제 그 지난주에 공방을 할 때도 스팟 공방을 할 때도 이야기를 한 게 뭐예요? 회원 별로 없다. 왜 없는지를 이야기를 해줄게. 여러분들이 궁금하니까. 그죠? 수익도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왜 별로 없다 그러지? 다른 사람들이 많아. 저는 마케팅도 별로 안 하잖아. 그지? 그죠? 마케팅도 별로 안 하고 방송 출연도 좋아하지 않고 딱 하나 하는 게 수요일 김기수 돌직구야. 응? 그런데 어디에서 회원이 많이 나가셨냐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죠? 저는 이 포스코 케미컬을 7만 원대부터 공략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에코프로비엠, LNF 다 팔아서 이 타이밍에 들어갔어요. 이 장대양봉 요때가 수주공시 나오면서 여기가 13만 원대야. 12만 원, 13만 원대. 여기 16만 원 18만 원 왔을 때 안 팔았어. 더 간다 이건. 그런데 14만 원이 왔어. 그죠? 여기서 30% 나갔어. 회원이. 올라갔어. 그지? 이때 제가 마디 나왔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22만 9천 원에 여기서 50%를 이익 실현했어. 50%. 이때가 우리 주력이었으니까. 더 간다. 그런데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 이 50% 이익 실현한 거를 여기서 다시 샀어. 요 19만 원, 20만 원 요 자리에서 더 샀어.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제가 이때 이야기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행여나 물려있고 손실 보인 종목 줄여서 이쪽으로 가라. 얘가 여러분들이 10% 20% 손해난 건 다 복구해 줄 수 있다. 그게 17만 원 18만 원대야. 여기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다 팔았는데 62만 5천 원과 두 쪽으로 들어갔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20% 정도, 포스코 케미칼이 50%에서 80%. 그게 주력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왔는데 요 타이밍에 한번 걸렸어. 이게 뭐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쪽팔려도 종합주가지수가 요 타이밍이야. 요렇게 급락을 해서 저점으로 들어오던 타임. 그죠? 요 타이밍이라고. 이게 10월 달이지. 작년 12월 연말 연초 요 라인. 그지? 그래서 지금 저 말 듣고 들어간 사람들은 뭐해? 기존에 갖고 오던 거에 다른 주식 어영비영한 거 매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지? 이때 얘하고 중심으로 매수한 게 코스모화학. 응? 요 타이밍에 코스모화학하고 왜? 폐배터리, 광물, 이산화티타늄 우리나라 유일한 업체고 황산 코발트가 들어가고 광물. 그죠? 코스모화학. 그리고 또 하나 성일하이텍. 얘는 3등이다. 응? 얘는 3등인 종목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양극재와 광물 관련과 해서 반드시 계좌에 50% 이상 갖고 가야 된다. 그래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반등을 기다리는 종목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 푸른 여자수님, 저는 오늘 아직 회원가입하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죠? 그게 공부야. 그 공부를 하고 있어야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이렇다고. 자, 여러분들 면면히 봐봐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게 이런 종목 군인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어떤 거? 자, 현대미포재선. 그죠? 대우조선해양. 제가 조선주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죠? 틈만 나면 하지 말라리잖아. 종합주가지수가 저점겠습니까? 그지? 뭐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떨어졌으니 뭐 일주일이 뭐야 열흘까지 떨어졌으니까 조금 반등 들어오겠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리잖아. 그죠? 고려아연도 뭐해? 폐배터리 사업한대지? 근데 왜? 그지? 제일 못하는 또 방송인들이 뭐냐? 응? 에코프로 가고 코스모 화학 가는데 그거 못 사겠으니까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뭐 그것까지는 봐줘도 돼. 그지?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 막 거기에다가 본업보다 비중이 작은 애들을 배터리 관련주라고 막 하는 건 그건 아닌 거지.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그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내용, 무슨 내용이 무지 많아. 폐배터리 관련도. 이런 거 여러분들 아셔? 건식과 습식이 있고 성일하이텍도 지금 환경오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하는 중이고, 그죠? 유럽에서 독일에서 공장 건설하려다가 환경 때문에 딜레이 됐고, 그러면 후발 주자들이 쉽게 유럽이나 중국에서 폐공장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입장벽은 낮다 그랬잖아. 폐배터리 업체들이. 폐배터리가 양극재처럼 뭐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선점이 중요하고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게 중요해. 헝가리에도 공장이 있고 그런데 독일에 질려리다가 딜레이 됐어. 그 다음에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블랙매스라고 아까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빨리 지나갔지만 지금도 지금 시간이 없어. 이런 것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죠? 왜? 저는 엄청나게 이거 만든 게 10월 달이야. 작년 10월. 왜? 성일하이텍이 인도,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에서 생산한 블랙매스를 전북 군산 하이드로센터로 가서 후처리 공정 진행을 해. 그런데 잘 보세요. 중국은 이미 블랙매스 반출 금지했고, 그죠? 유럽, 이게 내년이 아니고 올해야 작년에 작성을 한 거니까. 유럽도 올해부터 블랙매스 반출을 사실상 금지. 그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폐 배터리도 이제는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응?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분명히 폐배터리 산업은 성장을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폐배터리를 해서
그래서 환경 잘 해가지고 공장 건립하고 했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채출한 니켈이나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양극재 회사한테 공급해야지, 판매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려면 양극재 회사를 갖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가 좋겠어? 아니면 없는 회사가 좋겠어, 여러분들? 이해돼요? 응? 그잖아.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처음엔 그냥 배터리가 성장 안 되니까 이것저것 공부도 안 하고 저거 올라가니까 이거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도로아묵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알아도 내가 어떤 주식을 들어가도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가격 라인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들 7번 한번 해보시오. 그지? 전기차 전부 다가 좋은 게 아니다. 그지? 양극재, 나노신소재, 그리고 광물 관련주 이게 좋은 주식인 거고 나머지는 제가 가니까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으니까 그지? 조금 나도 괜찮을 확률이 있지 않겠니? 그 정도인 거지.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 다른 섹터를 갖고 있는 것보단 나은 정도인 거지. 주도 섹터 내에 주도주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독야청정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에코프로가 그죠? 어느 순간에는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식을 사람 말은 못해 솔직히.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 시가총액이 5조 대였어. 지금 8조 6천억으로 올라왔어. 그죠? 8조 6천억으로 올라왔지만 카카오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카카오보다 싼 거다. 아직도. 다만 에코프로는 에코프로의 지분을 46%를 보유하고 있죠. 그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20조인데 46%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지? 4416, 20조에 뭐 4분의 40%니까 뭐예요? 몇 조야? 지분 가치가. 응? 그런데 지분 가치를 다 반영하면 안 돼. 더블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사들이 평가를 못 받는 거라고. 에코프로가 지주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가총액, 그죠? 20조에서 뭐예요? 50%라고 그러면 10조고, 그죠? 25%라면 5조인데 그 한 7, 8조 되는 거에 반, 50% 할인을 해야 돼. 그 에코프로비엠의 지분 가치 4조 정도. 그죠? 거기다가 어휴, 시간은 빨리 가고 빨리 하려고 하는데 시간 맞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은 너무 길어지는데 그죠?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려면 우리 회원님들은 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제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회원님들한테 오늘 에코프로가 27만 원 근처, 어제 28만 원이었잖아, 그죠? 28만 5천 원, 요 29만 원 여기서 끝났는데 아침에 28만 4천 원, 500원이었지. 어제 이미 에코프로가 27만 원으로 오면 단기 매매하러 들어갈 거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공부 이거 이전에도 했지만 그 종목 부분을 포커스를 딱 잡았는데 이제 그 가격까지가 안 왔어. 그죠? 수산화 리튬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전구체 원료라고 하는
그지?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리튬 니켈 산화물 이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자회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구체만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 그리고 고순도 산소 질소 에코프로 AP가 있고 그지?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에코프로 CNG가 있고 그지? 그런 회사 부분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라인 부분을 갖고 가는 거다고 그냥 테마성 종목으로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도 안 나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공략을 하는 거와 그죠? 그냥 올라가니까 아 쟤는 남의 세상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할 얘기는 많은데 하여튼간 결론부터 이제 내면 그거지. 어디 갔어? 주식은 박스권일 때 조심해야 된다. 아까 이렇게 지수가 박스권인데 그죠? 저좀 얘도 지금 박스잖아, 그죠? 박스 죽으라고 떨어져서 카카오뱅크도 응? 저는 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죠? 강원랜드 저점 깨고 내려오지, 그죠?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그죠?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런 종목들이 싸다고 보일 거야. 그죠? 제 눈에는 하나도 안 싸. 그죠? 신기하지, 그죠? 저는 이런 종목이 하나도 싸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고 얘 셀트리온이 올라온 거, 그거 제외하고는 바이오는 따라서 올라오는 낙폭과대 죽으라고 빠져서 그죠? 이거를 양봉 났다고 막 쫓아가고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딱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워낙 빠졌으니까, 그죠? 응?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반등 주는 거, 그지? 반등 주는 거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또 엮이면 주래기장창 고생하는 거야. 어느 라인을 공부할 거냐. 거기다 이제 또 하나가 있었지, 그죠? 일본하고 수출 규제 해제. 이것 때문에 소부장이, 그지? 소부장주들이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한따까리 했죠, 그죠? 이런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시장은 부담이고 아까 이야기한 거 왜 갑자기 그죠? 1월 달까지만 해도 뭡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던 파월 연준 의장이 왜 갑자기 돌아섰을까? 고용지표 이틀 앞두고 고용지표 발표 이틀 앞두고 그죠?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야. 그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 시장에 어디 갔어?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떨어질 자리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나스닥이 제일 허접하게 움직이잖아. 그죠? 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기업들,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응? 그런데 왜 미국 시장에 금요일날, 어제 은행주들이 더 많이 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은행주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은행주 아니잖아. 그네들은. 그죠? 투자은행이잖아. 투자은행. 항상 미국 시장은 그죠? 금리가 올라가고 이랬으면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가장 세게 떨어졌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셔. 그게 무슨 거를 의미하는 건지. 그지? 싸다고 함부로
응? 많이 떨어졌다고 싸다라고 판단해서 막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그리고 저는 뭐 우리 골드모아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마찬가지지만 저는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미 돌직구 타이밍에 2월 1일 날 검증됐잖아, 그죠? 주도주가 뭔지 주도색 무엇이라고 찝어주질 않았지. 그거는 뭐예요? 우리 회원님한테 예의지. 김기수하고 지금 시간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더 극심한 차별화 시장은 계속이다. 이제 시장 편안하게 올라갔던 건 2020년 그 시장은 10년에 한 번 오는 시장이에요. 김기수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검증해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더워. 아우 더워서 못하겠다 정말.